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두산중공업 진단 영상입니다. 이틀 하락, 오늘 상승,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진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일 두산건설 매각 결렬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이번 유상증자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의 중반 이후에 다뤄볼 것이고 그 전에는 며칠간 살펴볼 만한 내용들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왜 하락했었던 것일까요? 봐보겠습니다. 우선 엊그제 8일에는 정정 공시가 있었죠.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유상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변경이 되었죠. 원래는 10월 15일이었는데 하루 늦춰진 10월 16일로 변경이 되었고 이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 기간도 자연스레 변경되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일이 없으실 것이고요. 지금 맨 위에 있는 뉴스는 뭐냐면요. 그저께 이틀 전 8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두산중공업이요. 적자에 시달리던 루마니아 사업장 매각에 성공했다는 뉴스입니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적자가 어땠냐면 2018년에 72억 원 적자였었고 다음 해인 작년에는 8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정도였으니까 매각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조선비즈에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뉴스가 있었죠.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신사업은 걸음마 수준이고 두산중공업이나 두산퓨얼셀이나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산 오너가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등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그 전날 5% 하락한 것에 대한 투심이 약화된 상황에서 새벽부터 이와 같은 다소 좀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고 곧 이어서 말씀드릴 두산건설 매각 결렬 소식까지 이어졌으니 어제 인공태양 프로젝트 가압기 공급 같은 것은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연두색 테두리 어제 두산건설 매각 결렬이 있었습니다. 결렬되었죠. 대우산업개발은 두산그룹이 원했던 금액의 4분의 1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차순위 인수 희망자와 재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불안한 가운데 매각 결렬 소식은 투자 심리를 어제 위축시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두산중공업이 영국 자회사인 두산 밥콕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제 핵융합 실험로 국제기구와 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투자 심리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 묻혔습니다. 어떻게 좀 그래도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거였죠?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요. 핵융합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두산건설이 보유하고 있었던 두산중공업 베트남 법인 지분 23.7%를 두산중공업이 637억 원에 취득하기로 8일 화요일에 의결했다는 공시가 어제 있었죠. 공시를 보면 이처럼 취득 목적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보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로 나와 있는데 매각 작업이 길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죠. 두산건설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유동성을 해결한 셈이 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뉴스 보셨죠? 한국석유공사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협력 소식이 있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한국석유공사는 조속한 사업화를 위해서 사업계획 및 인허가 사항을 공유하면서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고, 두산중공업은 부유식 해상풍력 터빈 발전기의 제작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반등 시도 나오는 모습이 있었죠. 기술적인 흐름 잠깐 봐볼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이때 지난 8월 31일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 8월 31일 장대 양봉이 센터 가운데 가격이 강하게 지켜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개파락이 있었죠. 전일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투심이 불안한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뉴스, 두산건설 매각 결렬 등이 있다 보니 이번 주 월요일에 시가였던 14,850원이 이탈되는 모습마저 어제 나왔었던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가가 좀 다소 부진했고 투심이 약화된 가운데서도 메이저의 수급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 같은 경우 살 때 많이 사고 매도할 때 산 것보다는 적은 수량을 내놓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도 외국인이랑 비슷하죠. 살 때 많이 사고 매도는 하지만 큰 수량은 아닌 거고,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에요. 지금은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좋지 않은 것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네. 이해해야죠. 인정하고. 올해 상반기 수주가 얼마였죠? 2조가 넘었어요. 2013년 이때 이후에 2조를 넘었던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오랜만 일이죠. 물론 수주 인식 기준과 실제 계약 성사와는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지금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까요? 두산중공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정말 많은 이슈가 있는데 여러 뉴스를 접하고 본인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질문도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기 전에 이미 자신만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와 같은 생각이 딱 있으셔야 돼요. 현재 두산그룹은 20일 공개 매각 입찰을 앞두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도 매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봐볼게요.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의 소송 우발 채무 금액이 약 얼마죠? 약 1조 원입니다. 소송가액만 7,151억 원이고요. 이자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1조 원이라고 하죠. 1조 원 수준. 두산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차이나의 소송 우발 채무를 인수자에게 전가시키려는 매각 구조를 짜면서 몸값을 많이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매각해야 하는데 몸값을 높여놓았다? 응? 뭐? 더욱이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에 팔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해외에 판다는 것 자체가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몸값을 높여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 아닌가요? 그룹이 원하는 매각 가격을 딱 제시해놓고 야,
가져갈 사람 있으면 비싸게 가져가던가. 아님 싫어?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최근 두산그룹은 여러 회사를 매각 실질적으로 성사했고 두산중공업 유중까지 잘 성사시키면 지금 여기처럼 부족한 금액이 자구한 3조에서 한 2천억 정도 좀 넘는 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3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벌어놨다는 자신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분의 마음속,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건 알지 어렵지만 두산인프라코어의 몸값을 높여놓은 것 자체, 그리고 이런 자신감도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사제 출연한 두산 퓨얼셀의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이었을 때 지분을 넘기는 게 아니고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 많이 올랐으니까 적은 지분을 넘기면서도 효과를 봤다는 뿌듯함도 있을 것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증자 성공시키고 두산건설 잘 매각하고 하면 큰 무리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두산건설 매각이 결렬되었어요. 됐으면 매우 좋았겠죠. 근데 안 된 거예요. 두산건설을 매각하면 대규모 처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요. 이유는 장부 가치를 하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매각되면 잠재적인 자금 지원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자금 유입보다는 잠재적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안 된 거예요. 아쉽죠? 안타깝죠? 그러면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박정원 회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 두산건설 매각이 돼서 매각 결렬 때문에 이번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가 차지하는 그 의미 매우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어제 두산건설 매각이 결렬되었으니까 말이죠. 두산그룹에 있어서나 두산중공업에게도 지금의 9월보다는요 10월이 또 11월의 분위기가 더 좋아야 합니다. 더 중요하고요.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검승부는 9월이 아니에요. 10월부터예요. 이 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겠죠.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시라면 9월보다는 10월과 11월에 더욱 많은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야 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많이 증자 참여하려고 하고 으쌰으쌰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진검승부는 9월이 아니고 10월과 11월 10월부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회사가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이 박정원 회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 놓으셔야만 영상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